오히려 호텔 신라는 하반기는 좀 저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성장주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개념이에요. 호텔, 레저, 여행, 항공은 진짜 정말 정반대로 투자하셔야 돼요. 폭락할 때 사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종목 하나 좀 볼까요? 네. 호텔 신라. 이게 호텔 아마 신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맞아요. 콘택트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네. 기대감들이.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주가가 95,900원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도 한 연구원분님이 오히려 좀 빠지면 저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우호적으로 보셨고, 근데 물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아직 한국에 못 오니까, 관건은 면세점이 돈 벌려면요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됐을 때는 저는 솔직히 빠진다고 봐요. 왜냐면 미리 반영하거든요. 근데 그 시그널이 포착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미리 선반영해서. 근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될지 내년, 근데 제 생각엔 좀 합리적으로 봤을 땐 내년에 중국인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당장,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함부로 이거를 문을 열어주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 백신 접종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그리고 또 어차피 또 겨울 다가오고, 그렇게 본다면 내년 같은데, 다만 내년을 본다면은 올해 3분기,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 가을부터는 아마 주가가 좀, 그러니까 7, 8, 9월이나 10월 정도부터는 내년을 또 주가가 미리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염두에 둔다라면은 오히려 호텔 신라는 하반기는 좀 저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도 호텔 신라가 되게 놀라운 건요, 흑자를 내고 있어요. 돈을 안 까먹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인천공항 임대료를 깎아줬어요, 정부에서. 거기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랑 그 중국인들 중에서 보따리 상들은 한국에 옵니다. 그렇죠. 면세점 와서 물건을 사야 돼요. 사서 이제 본국으로 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따리 상들이 오는데, 주로 호텔 신라 같은 이제 면세점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화장품을 많이 사가는데, 그 사람들이 시내 면세점 와가지고 물건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지금 그 당장의 실적은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돈을 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완화되면 다시 1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시점은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는 좀 횡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옆으로 늘어지되, 여기서 혹시라도요 주가가 급나가면 그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돼 가지고 주가가 9만 원 초반까지 온다, 그럼 저는 오히려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봅니다. 이 섹터는요, 그러니까 호텔, 레저, 여행, 항공은 진짜 정말 정반대로 투자하셔야 돼요. 폭락할 때 사셔야 돼요. 오히려 급등할 때는 흥분하시면 안 돼요. 매도 준비를 오히려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호텔 신라는 한번 빠져준다면 비중 확대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 지금 구간은 그냥 보유만 하는 구간이 아닌가. 예. 아직은 좀 적극적인 매수도 좀 매수나 어렵고. 매도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확 빠진 게 아니라 어설프게 빠졌어요. 지금 가고 있어서. 맞아요. 이럴 때는 그냥 포지션을 안 바꾸시고 그냥 관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유하신 분이 됐든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큰 어떤 뭐라 그럴까 리스크로 부각이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이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랑 좀 다른 게 열이 안 난대요. 열도 안 나고 뭐 이렇게 기침도 잘 안 나고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벼운 감기로만 생각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 전파 속도가 엄청 빠르대요. 전파력이. 대신에 뭐 치명적으로 사망을 하거나, 원래 이게 변이 바이러스는 점점 변이를 할수록 그 강도는 약해져요. 근데 대신에 전염력이 너무 세서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그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백신은 95% 예방력이 있대요. 2번 접종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잡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나 뭐 이런 쪽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게 진짜 악재면요, 또 전 세계 증시가 한번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미국도 사상 최고치 돌파했잖아요. 이걸 보면 좀 신흥국 일부, 그러니까 아직 백신 보급이 제대로 안 된 일부 국가에만 영향을 줬을 뿐,
선진국이나 백신 보급이 많이 확산된 그런 나라들한테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미국의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요? 아주 관심 있게 미국의 여행주들 이 분위기를 계속 매일 체크를 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좀 큰 이슈였다면 확 빠질 텐데 빠지질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더라고요, 요새 최근에. 예.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쪽은 뭐 락다운 한 것도 아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충분히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거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업종이 빠져버리고 경기 민감주하고 반대로 카카오 아니면 게임주, 오늘 보니까 바이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약간 스타일이 바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제발 좀 자회사들 상장을 좀 천천히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이 때지, 돈 끌어당길 때라고 보는 거지. 호황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주들이 열받거든요. 주주 가치를 훼손해요. 아니 자꾸 좋은 기업들 갖고 있으면 할인이 안 들어가는데 이걸 어쨌든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지분 가치가 희석돼 버려요.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도 왜 안 좋냐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16만 원까지 갔을 때 사실 그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난리냐면 이 뉴스가 계속 자주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현대중공업이 상장할 거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자회사 지금 100%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장을 하면 당연히 할인 들어가니까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의 핵심 아닙니까? 전 세계 1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선업황이 좋은데도 사람들이 한국조선해양 사지 말자, 약간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차라리 상장하면 현대중공업 사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오히려 사야 된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만 있냐면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현대미포조선, 그 대우조선 인수 결정이 안 났지만 대우조선까지.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4개 회사 다 갖고 있습니다. 지주사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사놓으면 약간의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조선업이 빅사이클이 만약에 올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딱 하나 사놓으면 끝나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물론 좋고 현대삼호도 좋지만 LNG선 절대 강자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입니다. 대우조선. 예, 한국조선해양을 사놓으면 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 현대미포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지분 할인 들어가고 현대삼호중공업도 내년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불편한데 이래서 파는 건데 그래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치는 그 일부 증권사에서 적정주가 평가한 거 보니까 할인을 해도 적정주가 17, 18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SK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한데 지금 상황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항상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저는 돈을 벌었던 경험이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도망가지 마시고 좀 용기를 내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추격 매수는 좀 가능하면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려도 참 이게 사람 심리가 지금 이럴 때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주저하실 수밖에 없는 게 더 빠질까 봐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이거 자꾸 증권사에서도 뭐 그렇고 이게 분할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상장하면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겁먹어서 못 사시는데, 항상 그렇지만 기업 가치 분석을 해보면 아무리 분할을 해도요, 이 기본적인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치보다 훨씬 지금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도 한번 볼까요? 한화솔루션도요. 한화솔루션 좀 기간 조정이 있었죠? 네, 기간 조정이 있었고 친환경 기업들이 요새 주가 잘 안 갑니다. 그렇죠. 풍력, 태양광이 잘 안 가고, 그 배경은 너무 달려왔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에서 이번에 인프라 투자 법안에 친환경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일부 실망을 했죠. 그리고 어차피 10년 동안 할 거지만 너무 주가가 10배씩 올랐어요. 작년에 이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서 돈 잘 버는 기업들,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은 누구나 지금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이 왜 이렇게 주가 부진하냐면 일단 이유가 있어요. 석유화학은 너무 좋아요. 석유화학 실적은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석유화학은 3분기부터 좀 꺾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피크아웃. 왜냐하면 그동안 좋았는데 약간 이렇게 또 꺾인다. 그래서 주가가 좀 못 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솔루션이 어쨌든 지금 이 태양광이 중요한데 태양광 전지 모듈을 만들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나오는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태양광 사업부가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적자가 나고 있어요. 1분기도 적자 났고, 한 증권사에서는 올해 내내 적자 날 거란 얘기도 있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좀 안 좋게 보는 데죠. 그렇죠. 거기는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낮췄어요. 지금 주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 증권사는 되게 또 하나솔루션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이미 그런 거는 반영이 됐고, 적자까지, 그러니까 상반기는 적자인데 하반기에 흑자 날 거라고 보는 애널리스트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하나솔루션을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를 화학회사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태양광 회사로 보시는지. 근데 대부분은 태양광으로 보세요. 그래서 태양광 네.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그렇다면 태양광이 앞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실적만 좋아지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분기 적자는 맞아요. 2분기 실적은 필요 없어요. 다 반영됐어요. 3분기, 4분기에 진짜 흑자 날 거냐. 이게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데이터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태양광에 좀 방점을 두고 좀 지켜보자. 지금 주가는 좀 태양광이 안 좋은 거를 조금씩 좀 반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호재가 하나 있는 게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태양광 회사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패널 거기서 네, 맞아요. 생산하고. 근데 그거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을 했어요. 수입 아마 금지해야 될 것 같다고. 수입 금지를 하면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또 수혜를 받게 되겠죠. 중국 업체가 이제 경쟁을 그렇죠. 못하니까. 이거는 OCI에도 마찬가지예요. OCI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회사들은 실적에 대한 조금 부담감은 있지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기업 그 설명회에서 좀 하반기 톤만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때까지는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식 테마, 정치 테마주에 물론 이제 실적이 괜찮아서 들어가긴 했지만 물린분 이야기를 하는데, 아, 예. 그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불조심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불 장난을 안 하면 된다. 맞습니다. 아예 그냥 안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펀더멘털하고 상관없는 거 그냥 아예 생각을 끊어버리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 그 뭔가 그런 기대감, 또 일단 나는 네. 먹고 나올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네, 선거 맞습니다. 때문에. 하여튼 조심들 하시고요. 이번엔 게임 업체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네네네. 지난주 이제 아주 핫했는데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 뭐 구글 매출 1위에 오르면서 네. 이러다가 이제 NC 리니지 M의 독주가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또 중국 판호 발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게임주에 대한? 게임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딱 맞죠. 언택트 수혜주고, 거기다가 이제 원래 NC소프트가 독주하던 시장인데 네. 이걸 깨고 있어요. 넷마블의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 얼마 전에 나와서 1등 한번 했다가 지금 다시 밀렸지만 1등 했었고, 오딘이란 게임이 카카오 게임즈 건데 이게 1등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 리니지 M만 독주하던 시장이 아니라 이제 중견 개발사나 다른 경쟁사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네, 리니지가 이제 못 넘을 산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 신작 게임들이 하반기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NC소프트는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은데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나오고, 또 웹젠이나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네오이즈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컴투스가 또 대작 게임 하나를 내놓을 것 같고, 펄어비스는 얼마 전에 판호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펄어비스는 올해 말 정도에 그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콘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게임을 하나 내놓는다고 하는데, 새로운 시도긴 한데 어쨌든 게임 회사들이 지금 신작 게임 모멘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게 하나의 또 섹터로 본다면
그 오늘 바이오나 게임주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성장주로 지금 힘이 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가치주와 서비스 업종이 좀 꺾인 상황에서 성장주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게임주를 주목하시고, 게임주 내에서 이제 와서 뭐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처럼 이렇게 급등한 기업은 사지 마시고 좀 소외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게임주 내에서도 뭐 네오이즈도 있고 NC소프트, 컴투스 이렇게 철저히 소외된 가격 매력이 있는 그런 게임주 쪽으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안 오른 섹터로 이제 게임주하고 바이오주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6월 말 이후 계속 외국인 투자 비중이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사실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많아요. 뭐 의료기기도 있고, 신약 쪽도 있고, 예, 신약도 있고. 근데 제일 못 간 게 신약입니다. 신약 그쪽이 가장 왕따를 당했었고, 근데 이제 그 신약 관련주들마저도 최근에 좀 움직이고 거기에 백신도 가고, 그다음 오늘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셀트리온 그룹주가 진짜 오랜만에 급등하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아까 뉴스 보니까 그 동물 실험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다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키로나주라는 그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주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오가 7월 달은 강하겠지만 업종마다 너무 달라요. 진단키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완화되면 꺾일 수밖에 없고, 백신도 마찬가지죠. 예, 치료제도 마찬가지. 근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다 달라요. 신약 개발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제약사나 의료기기도 역시 다 달라요. 특히 일반 제약사 중에서는 그 이번에 좀 약간 규제가 있었던 게, 정부에서 이제 그 어떤 이 위탁 생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소 회사들이요, 자기네가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맡겨요. 이걸 맡기거든요. 위탁 생산 업체한테 우리 맡아주세요. 이거 좀 그러면 성분명이 똑같으면요, 같은 제품, 그러니까 같은 성분인데 이름만 달리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위탁 생산을 받는, 그러니까 그 하는 업체가 그냥 무한대로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10개면 10개, 10개 회사한테 수주 다 받아서 다 주고. 근데 이거를 이제 3개 회사로 줄여야 된대요. 한 위탁 생산 회사가 이제 고객사를 3개만 둬야 되는 거야. 이제 제품을 만들 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영업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확보를 못한 기업은, 그럼 만약에 옛날에는 그냥 다 맡아줬는데 내가 이 지금 약을 만들었는데 누군가 대량 생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해줄 회사가 없는 거예요. 후순위에서 밀려나면.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공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갖고 있는 대형 회사나 중견 기업은 좋은데 소형 회사는 또 되게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도 있어요. 이게 이번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래서 제약업종 내에서도 그렇게 좀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의료기기는 당연히 고령화 수혜주죠. 의료기기 같은 거 뭐 리프팅 시술이라든가 임플란트 이런 것들, 피부 미용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은 또 좋을 수밖에 없는데,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각각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렇게 엄청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 좋아지는 걸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잘 알고 앞으로 좋아지는 그쪽 섹터를 구분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난 이도저도 다 싫다,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ETF 하시면 돼요. ETF. 뭐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거 있잖아요. 코덱스 바이오. 맞아요. 예. 그러면 속은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없어요. 설사 한 종목이 그 임상이 실패해도 별 타격은 없습니다. 물론 상승률은 낮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ETF도 고민을 해보시는 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